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가당치도 않은 서비스를 아주 어두침침한 서비스가 다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가만히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닥터수근 임수근입니다. 물론 아직 음지인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아주 흥미로운 서비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바로 애인 대행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당 돈을 내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걸 보는 순간 제 깊숙이 숨어있는 유교 드래곤이 딱 고개를 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랑 돈 주고 연애를 한다고? 여러분은 이거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가당치도 않은 서비스를 아주 어두침침한 서비스가 다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가만히 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거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서비스 자체가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범법 행위나 스킨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면 손가락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하. 손가락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물론 뭐 돈 좀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또 보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손 정도까지만 잡는데 뽀뽀는 또 못하고, 근데 뭐 그것도 못하고, 이게 무슨 연애야? 그게 뭐죠? 반대로 생각하면 대다수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의도가 그렇게 불순하지 않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돈을 내면서까지 스킨십 없이 건전하게 데이트만 하는 거니까요. 결국에는 정말 그 외로움 자체,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될는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지만 데이팅 전문가들의 스킬들이 각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모태솔로 서비스 이용자 분의 어떤 나오는 반응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응대를 하는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정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괜찮은 사회 기술 훈련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1대1 과외에 가깝다. 예. 대화를 나눠보고 감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 서로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또 믿음이 쌓일 것이고, 그래야지만 그 이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끌어갈 수 있구나,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 이렇게도 답변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그게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해요. 정신의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회사들 구인할 때 죄다 경력직만 찾지 않습니까? 그럼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라는 건지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이랑 뭘 말을 해봤어야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뭘 싫어하는지도 알고 무슨 대화를 꺼내야 되는지도 경험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남중 남고 공대 나오면 일생에 걸쳐서 엄마 빼고는 여성하고 대화를 나눠볼 기회가 거의 없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못쏠 분들에게 이런 연애 경력을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는,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애인 대행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네. 불순한 것들이 없는 애인 대행 서비스라면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행 서비스를 정말 양지에서 활용을 해보시는 거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정신과 의사로서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잖아요. 동호회를 들어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죠. 저 같은 낯을 가리지 않는 아이들도 동호회 나갈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귀찮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거든요. 진짜 귀찮은 일이에요. 동호회라는 것도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형성된 무리 안으로 들어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애인 대행 서비스가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도 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오신다고 제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훅훅 파고들지 않아요. 절대 개인사를 훅훅 먼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의 정신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인 대행 서비스에서 하는 사회적인 교류? 대화와 어떻게 보면 약간 습자지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첫 진료에 한해서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밟아 나가는 과정,
이지만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교류의 연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애인 대행 서비스가 좀 부담스러우시다, 아직 음지인 것 같다 싶으시면 SG로 오시면 됩니다. 생소할 수 있어요. 애인 대행 서비스라는 게 옆나라 일본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국에서 또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기사로까지 나와서 흥미로운 마음에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애인 대행을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갈 수도 있고 일부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시각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좀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밌는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